여러분,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나요? 지금 뉴스에서는 이란 핵무기를 막았다, 억압받던 중동의 자유화를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요,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요.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미국 최고 대테러 수장이 자기 대통령한테 사직서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으며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배경에는 이스라엘과 미국 내 영향력 있는 친이스라엘 로비가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전쟁이 터지는 순간 누군가의 금고에는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트럼프한테 거액을 퍼부어 놨어요. 트럼프가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운다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전쟁의 진짜 수혜자들, 그 돈의 흐름,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구조적 진실을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 보세요. 첫 번째 진실입니다. 트럼프 충성파가 먼저 폭로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2026년 3월 17일 미국 내에서 완전 역대급 사건이 터집니다. 조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면 더 충격적인데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매우 굳건한 트럼프 충성파로 분류되는 인물이에요. 특수부대 그린벨의 출신 참전 용사에, 심지어 2019년 시리아 파병 중에 아내를 자살 폭탄 테러로 잃은 골드스타 유가족입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에게 공개 사직서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란은 우리 국가의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으며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배경에는 이스라엘과 미국 내 영향력 있는 친이스라엘 로비가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스라엘 고위인사들과 일부 미국 언론이 허위 정보 캠페인을 통해 전쟁 여론을 조성했고 이란이 임박한 위협이라고 대통령을 속였다. 이는 이라크 전쟁에 미국을 끌어들일 때 이스라엘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전술이라고요. 이게 음모론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자기 사람이 올린 공식 사직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트럼프를 제일 열렬히 지지하던 사람이 이 전쟁은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두 번째 진실입니다. AIPAC, 그들은 어떻게 미국 대통령을 움직이는가? 그럼 도대체 이 이스라엘 로비가 뭐길래 전쟁까지 만들어냈냐? 이걸 알아야 전체 그림이 보여요. 총기협회와 함께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입김이 센 로비 단체로 꼽히는 A,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이 단체를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 정치를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돈이 필요해요. AIPAC는 그 돈의 스위치를 쥐고 있는 집단이에요.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정치인에 대한 반대 캠페인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3원을 쏟아붓는 게 이들의 자금력이에요. 내 편이면 선거 자금을 몰아주고 내 편이 아니면 상대편한테 돈을 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AI 간부는 기자 앞에서 냅킨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24시간 안에 이 냅킨의 상원 의원 70명의 서명을 받아낼 수 있다고요. 이게 그냥 허세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매년 30억 달러의 직접 지원을 받으며 대외 직접 지원 예산의 6분의 1 규모를 차지하는 유일무이한 수혜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매년 4조 원씩 아무런 감시도 없이 현금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입니다. 돈을 먼저 댄 사람들이 수혜를 먼저 받았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 전쟁으로 누가 돈을 버는가? 트럼프는 2024년 말 기준 약 3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400억 원의 전례 없는 정치 자금을 확보했어요. 그 돈을 낸 사람들이 누구냐? 방산업계입니다. 재밌는 게 여기 한국 기업들도 끼어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취임식 준비위원회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솔루션이 각각 50만 달러씩 후원했습니다. 한화는요, 한국방산의 핵심 기업이에요. 이란 전쟁이 터지자마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급등한 거 우연일까요? 미국으로 가면 규모가 완전히 달라져요.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주요 방산업체들은 이번 전쟁 계약으로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의회 일각에서는 국방산업 로비를 위한 절차 우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여기서 구조가 보이는데요. 비유 하나 들게요. 동네 치킨집이 있어요. 그 치킨집 사장이 시의원 선거 캠프에
거액을 후원해요. 시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동네에 대규모 치킨 파티를 열기로 결정해요. 후원한 치킨집만 납품 계약을 독점으로 따내요. 이게 부패인가요? 미국에서는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불립니다. 합법적인 로비 시스템이에요. 네 번째 진실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자 트럼프 후원자들의 금고가 열렸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순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패닉에 빠졌어요. 중동 가스가 막혔거든요. 근데 딱 한 곳만 웃었어요. 미국 LNG, 즉 액화 천연가스 수출 업체들입니다. 비유 들어볼게요. 동네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관이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물이 끊긴 거예요. 그 순간 옆 동네에서 생수통을 팔던 사람이 있어요. 비싸서 아무도 안 사던 그 생수통. 갑자기 없어서 못 팔게 됩니다. 이란이 수도관을 터뜨린 순간 미국 LNG가 그 생수통이 된 거예요. 한국, 일본, 대만이 그동안 미국산 LNG를 왜 안 샀냐면요. 중동산보다 비싸고 배로 오는 거리도 훨씬 멀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택지가 없어진 거예요. 이란이 카타르 최대 가스 생산 거점 라스라판까지 공격해버리면서 중동 가스 자체가 불안해졌으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단연간 LNG 공급 계약을 새로 맺었어요. 대만도 미국 텍사스 가스 업체 셰니어와 계약해서 6월부터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립니다. 미 내무장관이 일본 가서 발표한 에너지 계약 규모만 5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4조 원이에요. 셰니어 주가가 전쟁 직후 폭등했고 또 다른 LNG 업체 벤처 글로벌도 미친 듯이 치솟았어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글렌파른이라는 업체는 갑자기 투자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직접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셰니어와 벤처 글로벌, 이 두 회사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트럼프한테 거액을 기부한 회사들이에요. 특히 벤처 글로벌은 트럼프 취임식에 맞춰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억 원을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재집권 이후 뭘 했냐면요. 각국의 관세를 들이밀면서 미국산 에너지 사라고 압박해왔어요. 한국도, 일본도, 대만도 관세 폭탄이 무서워서 미국산 에너지 계약을 늘려온 상황이었는데 이란 전쟁이 그 흐름에 불도저처럼 가속을 붙여버린 거예요. 미국 내무장관이 일본 가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친구와 동맹에 에너지를 팔아서 적국에서 사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한다. 이건 취임 첫날부터 시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패권 정책의 일부다. 넌 에너지 패권.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전쟁 전 미국산 LNG는 비싸서 안 팔렸어요. 관세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사기 시작했고 이란 전쟁으로 중동 에너지가 막히면서 선택지가 사라졌어요. 결론적으로 미국산 LNG가 아시아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트럼프한테 15억 원 갖다 바친 회사가 전쟁 하나로 수십조 원짜리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그림이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방산이니 LNG니 돈 얘기만 했는데 이게 사실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잠깐 학교 급식실을 떠올려 보세요. 급식실에 밥을 퍼주는 아줌마가 딱 한 분이에요. 그 아줌마가 밥을 안 퍼주면 아무리 힘센 애도 밥을 못 먹어요. 자, 여기서 중국은 급식실에서 제일 밥을 많이 먹는 애예요. 그런데 그 밥을 퍼주는 아줌마가 서 있는 급식실이 바로 중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 급식실 입구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선 거예요. 중국은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중국으로 가는 에너지 밥줄이 그냥 끊기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이 세도 공장이 많아도 에너지가 없으면 다 멈춰요. 자동차도, 공장도, 심지어 군대도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미국이 호르무즈를 장악하는 순간 중국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너희 집 전기 차단기가 우리 손에 있어. 말 안 들으면 내려버린다. 트럼프가 이란 전쟁과 동시에 한국, 일본, 대만한테 미국산 LNG 사라고 압박한 것도 이제 이해되죠. 아시아 나라들이 중동 에너지 대신 미국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중국은 에너지를 사고 싶어도 살 곳이 없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란 전쟁의 진짜 타깃은 이란이 아니라 중국이었던 걸까요?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골든돔, 전쟁이 끝나도 돈 파티는 계속된다. 마지막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충격적이에요. 트럼프는 이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골든돔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돔은 약 1,75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로 초기 자금 250억 달러는 이미 내년 방위비 예산에 포함됐다고 트럼프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1,750억 달러가 얼마냐? 우리 돈으로 약 250조 원이에요. 이 돈이 어디로 가냐?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럽 그루먼, 팔란티어, 아마존 등 미국의 핵심 방산 기술 기업들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도 이 돈은 멈추지 않아요. 골든돔이 완성되기까지 10년, 20년이 걸리거든요. 그동안 매년 천문학적인 납품 계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트럼프의 목표는 임기 말에 가능한 한 많은 트로피를 거머쥐고 백악관을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란 핵 협상이 느리게 가자 전쟁을 택했다는 거예요. 미국을 지켰다는 트로피 하나를 위해서. 냉혹하게 보면 이 전쟁은 누군가의 선거용 트로피이자 방산업계와 LNG 업체들의 ATM 코드를 눌러준 버튼이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이란 전쟁은 세계 평화를 위한 싸움처럼 보여요. 하지만 숫자를 차갑게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보여요. 로비 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전쟁을 결정하고 그 전쟁 무기를 만드는 방산업체는 수십조 원짜리 계약을 따내고 중동 에너지가 막히자 미국산 LNG 업체들은 아시아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가 완성됐어요. 거기에 중국의 에너지 숨통까지 틀어지는 빅픽처가 완성되고 전쟁이 끝나도 골든돈이라는 이름으로 250조 원짜리 파티는 계속됩니다. 이 구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2003년 이라크 전쟁도 똑같았어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던 정보는 거짓이었고 전쟁은 시작됐고 방산업체는 역대급 실적을 냈어요. 지금 이란 전쟁에서도 트럼프의 자기 사람이 이란은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다고 폭로했어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구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에 100%는 없어요. 어쩌면 트럼프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중동을 안정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겉으로 보이는 명분 뒤에 누가 돈을 대고 누가 돈을 버는지 그 구조를 꿰뚫어보는 눈입니다. 뉴스가 말해주지 않는 진짜 그림, 이제 보이시나요?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세요.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톡톡톡 경제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톡톡톡 경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같이 부자 돼봅시다.